지금 이제 경제 얘기 말씀드렸지만 저희 댓글 통해서도 세제 개편안 이 말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계속 언급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뭐 조국 네. 뭐 윤미향 사면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40대에서 많이 빠지고 PK에서 좀 빠지고 있는 것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이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저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 부분 커요. 왜냐하면 예.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거는 사실은 한 2, 3주,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 평가 내지는 잘한다라고 평가를 했던 사람이 네. 60%를 훌쩍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선 득표율은 49%예요. 물론 정권 초반에 어떤 언론과의 뭐 허니문 기간도 있고 네. 취임하면 후보와는 위상이 달라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았던 이른바 중도층에서도 아니면 보수층에서도 네. 잘한다고 평가했던 부분들이 주로 그분들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죽으나 사나 이재명은 네. 뭐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웬만해 갖고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른바 중도 내지는 스윙 보터들 중에 빠진 거에 큰 요인을 했죠. 이른바 코스피 5천과 관련해서 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맨날 코스피 얘기하면서 네. 방송했었는데 아니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좋았죠. 그래서 정말 외국인 투자자 중에 뭉칫돈이 들어오려고 몸 풀고 있었어요. 진짜. 몸 풀고 있었어요. 몸 풀고 있었어요. 예. 이제 한국 가자. 시장이 바뀌나? 예. 근데 5천 가자. 거기에 그 대주주 요건 강화 50억에서 10억으로 10억. 내리겠다는 정부 안 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35%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8.5% 얘기가 나오면서 찬물이 확 끼얹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고 선거 전에도 약속을 했고 그렇죠. 할 것처럼 하더니 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흔들렸고 이게 지지율 하락의 큰 요인. 제가 보기엔 지지율이 하락한 거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 정도로 분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네. 코스피 5천과 관련해서 이거 진짜 실현 의지가 있는 거냐.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죠, 예. 이거는. 이게 하나 작용했고 예. 두 번째는 역시 조국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복권. 이게 너무 빨랐던 거 아니냐? 내지는 이게 맞냐?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 결단 내리기 전에 아마 이 그렇죠. 파장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 예. 감수를 하면서 내린 사면 복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영향을 줬던 거는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세 번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게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 사실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네.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에 한 달 동안 보여줬던 이른바 친명 아닌 네. 사람을 널리 쓰는 뭐 대통령실 인사에서도 드러났고 내각 일부 인사에서도 드러났던 네. 탕평 인사와 그 이후에 최근에 이루어졌던 인사는 조금 결이 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과정에서 예. 이제 어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완전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이제 인사 문제 말씀하셨지만 뭐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은 사실 뭐 주요 자리에 다른 사람을 타진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고사했던 부분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 내각은 구성해야 되는데 시간에 좀 쫓긴 부분도 있고 여러 이제 사정은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처음하고 좀 달라진 게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죠.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아니, 포션 국민들의 중에. 평가는 최종 결과를 나온 거를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의 있었던 우여곡절까지 국민들께서 다 아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기재부 장관이 보여준 모습은 그저께 그 너무 실망스러워.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이제 코스피의 주가 장부 가치 비율, 그러니까 PBR 이걸 이소영 의원이 물어보니까 10이라고
10 정도 안 됩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PBR. 이거는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PBR 이게 1이 안 된다고 우리가 방송에서도 그동안 많이 했고 어딜 보더라도 1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10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예. 저 양반이 PBR하고 PR을 헷갈렸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재부 해명도 그거예요. 근데 이소영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네. PBR 그러면서 친절하게 또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런데요. 주가 순자산 비율 비율. 이라고까지 설명을 덧붙였거든요. 그게 뭡니까, 의원님?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원래는 한 주당인데 한 주당 현재 주가가 예, 주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다. 근데 그 회사의 자산, 순자산, 자산. 그러니까 빚 다 자산 빼고. 중에 부채 빼고 정말 알짜배기 자산. 재산의 예. 비율을 나타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주당 계산해도 되고 뭐 시가총액과 그 회사의 순자산 총액을 그 비율로 나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 이거를 이거를 헷갈리는 분이 기재부 장관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PBR하고 PR을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설명까지 해줬단 했는데. 말이에요. 친절하게. 근데 그거를 10 정도 아닙니까? 10점 되나 이러고 있으니 야.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주가 많이 빠져서 오늘은 뭐 조금 오르고 있는데 예, 반등은 좀 하지만 최근에 그 빠진 양상을 예. 보면 개인들이 주식을 내다 팔고 외국인들도 내다 팔고 어제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그 물량을 다 기관이 받아요. 그래요. 기관이 받고.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과거처럼 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400, 2,500까지 빠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분위기 좋았는데 그런데요. 이러다가 뭐 3,000에서 3,200을 왔다 갔다 하는 지루한 박스피가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엄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주무장관이 코스피 PBR 10이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딱 보고. 이거는 예. 뭐 웬만한 주식 초보 투자자들도 이거를 헷갈려 하지는 않아요. 맨 처음에 배우는 게 PER, PBR 이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딱 두 개 보고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사실은. 근데 PBR 10이라고 그러니까 당장 이게 안 그래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하는 분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냥 기재부 장관이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야 이건 이런 소리 나오게 만들었죠. 네. 그래서 빨리 우리 국민들의 신뢰 또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대주주 50억, 10억이냐 이게 결정이 안 돼가지고 물론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엔 통과가 되겠지만 배당 소득세 이것도 그렇고 어떻게 될 거냐 너무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논란이 없던 거보다는 훨씬 못해요. 이미 빨리 정리하더라도. 그래요. 이런 논란이 없었다면 속상한 진짜 부분이네요. 분위기 좋았고 예.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거야. 한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뒤통수 맞는 일 없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면서 이게 또 틈만 나면 세수 확보를 하려고 하는구나. 한국 정부가. 내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일단 빨리 논란을 정리하는 게 맞고 정리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융을 단순히 돈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코스피 5천은 아니 주식해갖고 돈 벌면 세금 내야지. 아니 그 맞는 말이에요. 충분히 맞는 말이에요. 돈 좀 벌게 좀 해달라고. 근데 금융이 발전하고 자본시장이 훨씬 커지면 세금 틀림없이 훨씬 많이 냅니다. 그렇죠. 알아서 많이 거치고. 그리고 대주주 요건 강화,
내지는 뭐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율을 조금 높이는 거 이거 코스피 5천 달성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해도 늦지 않아요. 이미 그때쯤 되면 네. 시장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피 5천을 달성하면 배당 소득 분리과세율을 높이는 거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그야말로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세율을 확 높일 거를 기획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좀 시장 사정상 포기했던 네. 금투세를 다시 고려해 보는 게 맞겠죠. 오히려 시장이 좋아지면은 네. 그걸 통해서 해야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 코스피 5천이란 장밋빛 전망에 모두 다 공감을 하면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걸 막는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겠네. 방향은 맞지만 저렇게 몇 배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2,000선에서 5,000까지 갈 수 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사상 종전 최고치가 언제 거냐? 1989년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일본 버블 터지기 전에 그때는 뭐 일본이 난리가 났었으니까 예.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뭐 도쿄에 있는 부동산을 팔면 미국 전 국토를 뭐 몇 번 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열되어 있을 때니까 그때 찍고 나서는 계속 내리막이었단 말이에요. 아하. 못 찍었던 거를 지난주에 그 89년도 고점을 뚫고 올라갔어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본 주가 지수의 바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4배 이상 오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그 오르는 과정에서 그러면 일본 경제가 1980년대 호황처럼 급격히 그냥 많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랐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본 정부의 오랜 노력이 있었습니다. 거의 10여 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는데 네. 이 주가와 관련해서는 세계에 가장 1, 2등을 다투는 열등생이 2명 있었어요. 그게 한국과 일본이었어요, 사실은.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할 때는 PER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어닝은 그게 그때그때 다를 수 있고 해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경기 순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등락이 워낙 커서 그걸 기준으로 하면 조금 편차가 너무 심해지고 네. 그래서 보통 PBR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PBR이 1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경제 강국이 한국과 일본이었어요. 근데 일본 일본은 정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른바 거버넌스 개선도 노력하고 거기서 일본의 도쿄 거래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PBR 1이 안 되는 예. 업체들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요. 너희들 주가 어떻게 부양할 건지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라. 네. 그리고 PBR 1이 안 되는 회사들은 우리가 도쿄 거래소가 우리로 따지면 이제 KRX 한국 거래소니까 상장 폐지를 우리가 고려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엄포를 놔요. 예. 그러면서 일본이 PBR이 1.5가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43,000을 뚫고 올라가서 최고점을 찍은 건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할까? 우린 벌써 PBR을 10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기재부 수장으로 있으니 이게 진짜 일본이 1.6, 1.5 하고 있는데 우리 10이면 뭐 우린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맨만 가는 거죠. 생각하고 계신 거 코스피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답지가 다 나와 있는데 아니 답답해. 정답을 주고 문제 풀어보라는데 이걸 못 푸네 정말. 답 사이로 막 가는 수준인데 진짜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해 밸류업 프로그램 윤석열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라지나 보다 해도 딱 봤는데
속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난해. 예. 근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뭐 속는 식으로 정책이 간다 그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큰일 되죠. 납니다, 이거는. 제일 큰 문제는 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실금이 보여요. 지금. 이건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경제 얘기 박종현 핫스팟에서 그렇게 자주 하지 않지만 이 얘기는 꼭 할 수밖에 없고 김영만 의원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럼요. 큰일 난다. 안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아니, 강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그 내년 지방선거를 너무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영향을 더 줄 수 있겠네, 진짜.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신경 써야 되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서울시장 혹시 아니. 지금 서울 시민이시? 아니 전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항상 그 오차가 있기 마련이니까 들락날락. 60% 초중반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이 50% 초반까지 뭐 네. 업다운이 있기 마련인데 제가 보기엔 최근 2, 3주 동안의 하락폭은 너무 빨라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여러 아까 뭐 세 가지 요인을 말씀하시면 저는 제일 큰 게 진짜 이 주식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을 믿고 이재명 대통령을 또 지지했던 중도층과 아니면 좀 보수 진영에서 이거 아닌가? 왜 이렇게 하지?라는 갸우뚱, 빨리 정리가 안 되는 부분, 이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그룹이 전형적인 스윙 보터들이 많이 있는 그룹이에요.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빠르게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카오루님이 김용남 의원 기재부 장관 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건 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빨리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분이 이렇게 또 계시네요. 기재부 장관 바꿔라 이렇게 하면서 기재부 장관 김용남.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보면 그 역대 대통령 중에 대부분 그 경제학을 정말 전공한 분이라 경제부처 공무원 출신 대통령은 없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보면 윤석열 네. 정부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그 경제관료 출신들이 중용되고 있는 거는 거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 비경제부처 출신들이 보기엔 저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전문성이 매우 높겠지. 그렇죠. 보죠. 예. 나보다는 훨씬 많이 알겠지. 네. 라는 어떤 막연한 신뢰 내지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중용이 많이 되는 건데 의외로 아닌 측면이 꽤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뭐 일각에서는 이 고위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산이 다 부동산이 많더라. 주식시장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불신이 크니까 이걸 빨리 정리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용남 의원과 경제 얘기도 좀 심도 있게 좀 해봤는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를 여러 번 치른 분이잖아요. 떨어진 선거도 있고 뭐 당선된 선거가 더 많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선거를 여러 번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치르면서 민심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어느 정치인보다 높은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모습이 실제로 많이 반영이 되고 선거 전후에도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이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포퓰리즘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약속. 옳은 방향이면 누가 뭐래도 기재부 공무원들이 뭐 이거 세수 부족해서 큰일 났습니다. 전 정부에서 엉망으로 해놔갖고 지금 세수 부족이 뭐 40조가 나게 생겼습니다. 뭐 몇십 조가 예상됩니다. 하더라도 옳은 방향은 밀고 나가고 그리고 경제적인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세수는 늘어난다. 그거를 이걸 꼭 대통령실에서 잘 전달하고 이걸 참 주의 깊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